저도 오늘 한지민 배우님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설레이고 또 너무 기쁘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1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아까 잠깐 소개받은 김일란이라고 하고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막 표정들이 막 너무 막 설레이고 정말 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인사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미스백으로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게 될지 몰랐는데 여기 김밀란 감독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영화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겁게 대화 나누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때는 이렇게 영화에 대한 질문을 바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미스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싶지만 그 전에 한지민 배우가 어떤 작품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나 이거에 대해서 제 나름으로만 약간 덕질을 하면서 PPT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팬미팅을 하는 느낌으로 제가 보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하지만 많은 팬분들이 궁금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PPT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정말 많은 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저 청룡영화제 올해 여성영화인상, 영평상, 그리고 제작자 협회에서 주시는 상, 기자협회에서 주시는 상 정말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수상 소감의 이 멘트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제가요? 어머. 너무 부끄럽지만 감독님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이 상의 무게를 무겁게 견디려 하지 않고 제가 앞으로 연기를 하면서 주저하거나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 상을 무기로 삼고 안주하지 않고 영화나 역할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늘 도전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글거리는 거 시키지 말라고 하셨었는데요. 근데 이 멘트가 수상 소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수상 소감을 하셨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이미 이러한 배우로서 충분히 길을 걸어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수상 소감은 미리 준비하신 거였죠?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전에 이제 영화평론가협회상으로 처음 수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이렇게 눈물을 참지 못해서 약간 양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말을 이렇게 잘 전달을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을 받고 나서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있었는데 그냥 그때 그 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바였던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어떠한 이 무게가 되게 버겁게 다가온다면 앞으로 제가 연기를 함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걸림돌처럼 바뀔 것 같은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이 생각나서 이제 저렇게 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룡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실 걸 예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고 저는 사실 그냥 영평상도 그렇고 상이란 거를 한 번도 물론 다른 배우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상을
생각하고 연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미스백 자체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지만 개봉하는데도 너무 어려웠던 작품이었어서 이렇게 뭔가 상이란 거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이런 영화에서 더 많이 받는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특히나 영평상도 주시는데 청룡상 같이 주시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또 후보 배우분들도 너무 쟁쟁했었고 그때는 오히려 덤덤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권서연 배우 발표할 때 더 긴장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수상소감은 배우이든 뭐 감독이든 어떤 작품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을 받았을 때 아니면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갈 때 오랜 시간을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멘트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한지민 배우님이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를 막 이렇게 모두 당황스럽죠, 이 시간. 어머나, 그 감독님. 네,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 봤었을 때요. 어떻게 저런 표정을 가진 배우가 있지라고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고요. 솔직히 말하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표정이 너무나 기억이 나서 이 표정을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 표정이 타이틀에 있었던 표정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도 이거를 연출하셨던 감독님이 한지민 배우의 이 맑은 얼굴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청년인데요. 오늘 미스백 지부인 줄 알고 오신 분들 당황스러우시죠? 저만큼이나. 아니 미스백으로 갈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제가 재밌다고 느꼈던 거는 이건 미스백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네. 너무 땀이 나네요. 오늘 날도 추웠는데. 네, 청년의 한지민 배우님이 처음에 등장할 때의 컷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독이 어떤 배우를 영화에서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시키는가를 좀 주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거는 그 감독이 어떤 배우의 매력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캐릭터를 어떻게 독해하고 있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우가 등장할 때 어떤 컷으로 등장하는지를 좀 주되게 보는 편인데 유독 한지민 배우님은 이런 컷이 많은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렇게 그리고 청년에서는 또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은 제가 한지민 배우님을 무척 좋아하게 된 드라마인데요. 경성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경성 스캔들에서도 처음 등장할 때가 이런 표정과 이런 컷으로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제가 감독이어도 이런 표정을 잡고 싶고 정면 컷을 선호하는 그런 배우의 얼굴을 갖고 계시는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담고 첫 컷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캐릭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잡아주신 게 아닐까. 제 얼굴 탓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 경성 스캔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지민 배우님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측면이 그러하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많은 작품을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고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였어요. 사실 그 전에는 뭔가 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소신도 좀 많이 부족했었고, 근데 이제 나여경이라는 캐릭터를 맡으면서 뭔가 좀 더 재미있게 이 캐릭터를 만나게 됐었던 것 같고, 또 촬영 현장 자체가 굉장히 가족적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는 물론 인기가 많았던 시청률이 좋았던 드라마도 너무 기억에 남고 다 감사하지만
어떻게 촬영했는지 그 과정이 저한테는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촬영했던 작품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그 1930년대 이제 식민지 시대를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후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나누겠지만 유독 이제 한지민 배우님이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 배역을 맡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청년도 그랬지만 특히 이제 경성 스캔들에서는 이제 독립투사였고 그 전에 역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맑고 영민하고 이렇게 투명한 역할들이었다면 경성 스캔들부터는 조금씩 그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두가 사랑했던 아직도는. 네. 네. 근데 정말 많은 준비를 네, 제가 하다 보니까 많은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 사람들이 너 뭐 하냐, 뭐 하길래 이렇게 하고 있냐, 막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산 이름이 잘못 나왔네. 어쨌든 그 이산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건 그 다음 작품 때문인데요. 이 작품에서 정말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대중적으로 연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한지민이란 배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그런 작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근데 그 다음에 선택하신 작품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시거나 이미 알고 계신 작품일 텐데요. 네, 조선명탐정. 네, 조선명탐정에서는 처음에 등장하는 첫 컷을 여기 담지 않았어요. 발이 나왔어요. 발. 네. 반말 발. 발이 나왔어요. 되게 고혹적인 네. 발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 조선명탐정에서 한지민이란 배우는 처음에 못 알아봤을 정도로 정말 다른 이미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산의 이 맑고 투명했던 성소견이 네, 조선명탐정에서 이렇게 사냥을 하고 막 피를 뚝뚝 흘리면서 등장하는 이런 배역을 맡았는데요. 이렇게 캐릭터를 확 이렇게 바꾸면서 도전을 하셨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지가 궁금했어요. 먼저 사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받고 이 감독님께 여쭤봤었어요. 어떻게 저를 떠올리게 되셨었냐. 근데 이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한객주의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원래는 되게 단아한 아씨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객주의에 어울리는 뭔가 화려하고 굉장히 섹시한 이미지의 배우를 떠올리다 보면 그 뒤에 원래 본연의 모습인 아씨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배우의 모습을 끌어내고 싶으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물론 되게 굉장히 과감한 도전과 용기가 필요했던 작품이었었지만 그냥 그 시나리오가 주는 코미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그렇게 막 무겁거나 한객주가 굉장히 어둡게만 다가갈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열심히 용기를 내봤습니다. 정말 한지민 배우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그때 영화가 나왔을 때 좀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조선명탐정 이후로 뭔가 굉장히 과감한 시도들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영화들을 쭉 보시면 이 영화는 제가 우연히 봤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가 없는데 잘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 제가 시킬 건 아니에요. 설마 여기서 노래를 시키면 그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로맨틱 코미디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그냥 한 컷 넣어봤고요. 이 영화에서 조금 더 놀랬던 것 같아요.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정순항우 역할을 하셨는데 또 재밌게도 이산에서는 성송현 역할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정순항우 역할이 김여진 선배님. 네 맞아요. 네. 근데 전혀 다른 역할로 또 이 역할을 하셨는데요. 좀 놀랐던 것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아주 작은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데. 8씬 정도 만났어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네. 이 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무게를 두고 선택한 것일까라고 이렇게 문득 궁금해지게 된 것은 저 오른쪽 것인데 잘 안 보이는데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던 컷이어서 지금 이 영화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류의 작품을 계속 선보이다 보니까 많은 대중분들도 그렇고 감독님들 또한 한지민이란 배우는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이렇게 공식 같은 거를 항상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초반에는 열심히 나한테 주어진 것만 연기를 했다면 조선명탐정 같은 경우 뭔가 새로운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찾고 나도 모르는 얼굴을 발견해내고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다음 작품들을 좀 더 다양하게 선택을 하려면 이게 드라마는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캐릭터들도 다 비슷하고 영화 안에서는 특히나 이제 여자 캐릭터들도 다양하진 않지만 내가 뭔가 역할의 비중을 따지다 보면 정말 맡을 수 있는 캐릭터가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씬에서라도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영화에서는 좀 다양하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영린에서는 되게 신기했어요. 저한테 악역을 제안해 주셨던 게 그리고 제가 너무나 잘 알던 그 정조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젊었던 정순왕이었고 악역으로 많이 비춰졌지만 좀 더 색다른 느낌의 악역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에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네. 악역이 되게 잘 어울리셨어요. 악역이 잘 어울리는데 근데 뭔가 슬퍼 보여요. 그러니까 악역이 되게 뭔가 독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사연이 있고 좀 뭐랄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드셨는데 그게 아마도 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지민 배우의 영화는 TV가 아니라 스크린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눈에 항상 이렇게 저만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인데요. 눈이 항상 이렇게 눈물이 있는 것처럼 촉촉하고 항상 물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잘 울기도 하지만 항상 눈에 눈물이 있으셔서 이렇게 어느 각도에서 카메라를 비추냐에 따라서 항상 눈이 반짝반짝이고 눈물이 보이는 그런 배우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했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영린에서는 그 눈이 저 각도가 되게 독한 표정인데 눈에 살짝 이렇게 물기가 있어서 표정이 되게 독특하게 독한 연기인데 독하지 못한 어떤 캐릭터처럼 연기가 되고 있구나. 근데 눈에 어떤 느낌이 저런 이미지를 만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작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사랑하셨던 역할일 것 같은데 밀정에서의 영계순 역할은 이 한지민 배우가 드디어 독하게 연기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부분인데 특히나 막 이런 지금 담배 피는 장면인데요. 잘 안 보이는데 중간에 이렇게 막 떨면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위장하듯이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떨림 하나하나가 되게 잘 보였던 장면이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랬던 거는 고문당하는 장면은 이 고운 얼굴이 계속 앞에서 부각되어서 그렇겠지만 얼굴에 이렇게 고문을 당하거나 하는 장면은 되게 끔찍했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밀정을 보면서 저의 경우에는 한지민 배우님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의 역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한지 몰랐어요.
굉장히 이렇게 맑고 이렇게 그 투명한 얼굴에 묻혀서 목소리가 되게 여성스럽고 조곤조곤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밀정이라는 역할에서의 한지민 배우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한 거예요. 이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탁하고 얼굴에 가려서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했던 작품이었었는데요. 그 사실은 그 미스백으로 가기 위한 여정에서 이 컷들을 저는 꼭 거치고 가고 싶었는데 아는 와이프의 우진이라는 역할, 억척스러운 그 주부의 역할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했지만 두 개의 빛이라는 허진호 감독님의 멜로드라마에서 시각장애인의 역할을 할 때도 이 영화는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서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정말 저희 회사로 오실래요? 취직 시켜주시네요. 사실 요즘에 다른 취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따 나중에 이거 따로 얘기를 해요. 근데 무엇보다 허스토리에서 정말 몇 컷이죠? 한 3컷 나오나? 한 3-4컷 목소리가 더 주되게 나오기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이렇게 작은 역할이지만 출연하는 이 행보가 결국에는 미스백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배우가 설 자리가 많지 않은 한국 영화계에서 미디어가 선호하는 되게 여성상을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조금씩 하지만 뚜렷하게 이렇게 쭉 걸어오셨었는데 그런 면면들이 보이는 작품들이었고요. 무엇보다 허스토리는 정말 비중이 작잖아요. 근데 단역 수준의 작은 역할이어서 한지민인지조차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도 출연을 하셨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스토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룬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경성 스캔들을 촬영을 했을 때 경성 스캔들 팬분들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걸 기부를 하셨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근데 그때 처음으로 놀랐어요. 아, 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 동참을 했었는데 꾸준히 관심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시대에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작년부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기억의 터라는 홍보대사 자격이 주어졌어요. 제안을 받고 하게 됐었는데 이것마다 이거를 하게 됐었는데 그냥 사실 마음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허스토리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 감독님께서 짧게라도 혹시 참여해 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뭔가 도움이 되면 꼭 해드리겠다 해서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너무 중요한 씬인 거예요. 김혜수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감정씬을 하고 있는데 제가 카메오처럼 뭔가 튀어나오면 너무 방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관객분들이 몰입해서 보다가 그래서 감독님 이게 저희가 방해가 되진 않을까요? 했더니 방해가 되지 않게 물 흐르듯이 나오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도와드리는 의미가 있나?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관객분들이 보신 분들은 눈치채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감독님께서 잘 담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짧지만 사실 한 장면 한 장면 한 작품 한 작품을 선택했던 것들이 뭔가 관객분들이 눈치챌 정도의 이 뭐랄까 변화들을 결정하는 게 사실 저는 이제 극영화 감독이 아니고 다큐멘터리 감독이기 때문에 그것이 배우한테 특히 여배우에게는 어떤 정도의 무게일지 잘 짐작은 안 가요. 근데 한지민이라는 배우는 너무나 전형적인 많은 대중들이 사랑할 법한 작고 여리고 예쁘고 막 투명한 그런 여배우의 이미지를 스스로가 계속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결과가 저는 이제 드디어 미스백으로
그래서 이 상을 받기까지의 시간이라는 것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PPT를 준비했냐면 영평상 시상식 때 만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연부동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용산 참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와 공동 연출한 이혁상 감독이랑 같이 시상을 하러 갔는데 그때 같이 수상을 하셨어요. 근데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과 함께 벌써 눈물이 고이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처음 상을 받는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작품으로 그 긴 시간 동안 처음으로 상을 받는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 처음 받는 그 상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를 이렇게 되짚어 보다 보니 이 대중들이 그리고 감독들이 알아챌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묵묵하게 자기만의 길을 걸어왔던 시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간을 이 자리에서 공유해야 이 미스백의 의미가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제 나름의 덕질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스백이라는 작품을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작품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욕설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담배를 피는 장면이라던가 굉장히 센 캐릭터였고 아무리 도전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배역을 하진 않으셨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셨나요?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사회 문제도 관심이 많기도 했었지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었고 시나리오 자체가 준 굉장히 충격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이걸 마냥 배우로서의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나 걱정보다는 그냥 이런 이야기가 계속 세상에 보여지고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보여진다면 대중분들에게 좀 더 깊게 다가가고 이게 미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 경쟁을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영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꼭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바로 내비쳤었고요. 만드는 과정 내에서 물론 당연히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가장 제가 처음에 들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참여해 주셨던 많은 스태프분들 또한 이 시나리오 자체가 좋았고 이게 영화 하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꼭 영화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마음으로 해주시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무섭거나 두려움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보셨던 많은 캐릭터들이 내게 던져줬던 그런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로 인해서 이 영화의 시작부터 뭔가 몰입에 방해가 되거나 이 영화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점을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처음에 한지민 배우님이 등장할 때 뒷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감독님 뒷모습을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모든 드라마, 영화를 통틀어서 한지민 배우의 뒷모습으로 첫 장면을,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등장한 거는 거의 없었고요. 이 영화가 거의 처음이었는데 그건 아마도 이지원 감독님이 그런 의도였었을 것 같아요. 나는 한지민이라는 배우의 얼굴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 이미지, 순백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겠다. 다른 한지민을 만나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뒷모습에서 시작해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담배를 피는 장면이 첫 번째 컷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지만 그동안 앞에서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스백에 대해서 보시고 궁금하셨던 것 한지민 배우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면서 한지민 배우님께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분은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기 혹시 담배 마이크가 담배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리시죠? 마이크 없어도. 담배 처음 피셨다고 하셨는데 약간 담배가 중독성 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기자님들도 질문을 못 하신 거를. 사실 아까 밀정에서 한 번 이렇게 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시도를 했었고, 이제 미스백이라는 캐릭터가 담배가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사실 담배라는 거는 기호상품이라서 저는 나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다른 배우보다 한지민이 담배를 핀다가 굉장히 조금 파격적으로 다가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워낙 이제 흡연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담배라는 거를 제가 첫 등장부터 피기 때문에 이걸 잘못했다가는 역시나 안 어울려가 될 것 같아서 진짜 많은 부분 노력을 했었고 이제 중독성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소리를 계속 바꿔내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고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밀정에서는 의열단이고 독립운동을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낮게 했었어요 목소리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또 낮아지고 근데 이제 미스백 캐릭터에는 더 허스키하고 담배를 달고 사는 캐릭터여서 이게 뭔가 갈라진 듯한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았었는데 그 다음 작품을 하기에는 이 목소리가 되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담배를 끊는 데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테이크마다 이게 한 번 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촬영을 하면 그걸 계속 새로 펴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어지럽고 계속 오버하이트하고 이러면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막 숙제 같았던 부분이라서 막 이렇게 아쉽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딱 언론시사에서 기자님들께 보여드렸는데 질문들이 다 담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럴 줄은 알았지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파격적이었구나. 그래도 다행히 어색하지 않게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여배우가 담배를 피는 게 화제가 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군요. 네. 네, 또 다른 질문이 질문이 너무 많으시네요. 어느 분이 제일 먼저 저쪽 끝에서 제일 네, 저희 반갑습니다. 영화에서 네 안녕하세요. 아이를 밀어내다가 마지막에 끝끝내 아이를 정말 꼭 부둥켜 안고 달리시잖아요. 그때 막 경찰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납치로 비춰지기도 하고 보는 제가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냥 마음이 어떠셨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되게 복합적일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막 뛰어가서 시아랜다 지은 양을 골목 끝에 마주해서 그 달려갔던 그 장면을 제가 되게 이렇게 가슴에 남는 장면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백상아한테는 자기가 걸어왔던 자기 인생 자체가 항상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냥 오늘 하루만 사는 여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은이를 만났을 때는 너무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듯한 아이인 거예요. 나와 닮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지만 자꾸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면 이 아이를 자꾸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던 순간에 계속 이 아이를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에 데려다 놓고 또 시간을 보내고 데려다 놓고를 하다가 어느 순간 지은이한테 달려갔던 그 마음은 내 과거랑 다시 대면 마주해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는 동안에도 뭔가 지은이에 대한 그 벅찬 미안함도 많이 있었지만 골목에서 딱 마주했을 때는 진짜 복합적인 감정이더라고요. 이게 비단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데 상처를 바라보는 느낌?
그리고 내 어린 시절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서 그 장면이 되게 촬영하면서도 힘들었었고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이제 이 아이를 물론 납치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타부타한 그런 감정을 생각할 캐릭터는 아니었고 상아 자체가 뭔가 경찰서에 가도 걸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전과자가 기록이 있고 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돌려줘 보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장섭의 도움조차도 이 아이를 내가 곁에 두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숨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아가 결심할 때만큼은 그냥 내가 죽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라는 그 결심 하나로 달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까부터 막 네, 저쪽 아유 애써서 만들었겠어요 그거.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그 지은이가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화장실을. 근데 그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상처를 보여주고 했는지 궁금해요. 이제 지은이 자체가 뭔가 제가 포장마차에서도 물을 따라주려고 그냥 손을 뻗었는데도 이렇게 막잖아요. 그 정도로 계속 폭력에 시달리던 아이였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대면하고 마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무서움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캐릭터였었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로 지은이를 이제 좀 닦아줘야겠다, 씻겨줘야겠다라고 해서 상아가 이제 물을 받고 하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살던 지은이한테는 그 환풍기 소리가 굉장히 두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먼저 그 소리를 꺼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은이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자기 상처를 보여주는 거죠. 나도 너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걸. 근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는 상아한테도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의 상처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처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상아는 어른이지만 그리고 겉으로 뭐 담배를 피고 센 노란 머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세상에 대한 반항보다는 그냥 내가 살아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나 건들지 마라는 그냥 자기 보호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욕도 일부러 더 많이 하고 이런 캐릭터였다면 그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지은이한테 온전한 자기의 모습을 상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처에 손을 처음에는 이제 지은이를 씻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지은이가 내 상처에 손을 대줌으로써 이 영화가 가장 이야기하고자 했던 상처를 가진 캐릭터 간의 그런 연대감을 표현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장면에서 이렇게 캐릭터를 강하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그 배우님의 뭐랄까 노력 같은 게 정말 잘 보였었는데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장면에서 저 배우 운동 진짜 많이 했나? 아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운동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그 누구도 나에게 이 질문 해주지 않으셔서 아쉬웠다라고 했더니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에서 막 어깨 근육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씬 때문에 운동을 되게 많이 하셨나? 뭐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도 했지만 아까 장난스럽지 않고 정말요. 정말요? 왜냐면 노출신이어서 내가 날씬해 보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워낙 뭔가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몸을 쓰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뭔가 날카로움도 있어야 됐기 때문에 살은 찌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닭가슴살을 사갖고 다니며 열심히 운동을 매일매일 했는데 아무 기자님도 그 질문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아쉬웠지만 감독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분들을 이나마 왜냐면 여자는 근육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건 줄 알고 보셨어요 제 근육?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예,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에 예. 네. 어떤 배우가 작품을 하게 되면 캐릭터
캐릭터에서 이제 벗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요 미스백 같은 작품은 좀 더 센 캐릭터라서 그 후유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본인만의 캐릭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런 게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원래 작품을 끝내면 사실 제가 이렇게 뭔가 이 캐릭터에서 벗어나야지라고 애써 노력하면 그게 조금 저를 다운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상의 저를 찾는 방법이 여행을 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의 친구들이나 내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일부러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미스백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신에 대해서 막 감정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뭔가 툭 치면 눈물이 날 것처럼 이게 그냥 어떤 그냥 허구적인 캐릭터를 만난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도 너무 많고 여전히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항상 울컥울컥해요. 지금은 좀 많이 단단해지긴 했는데 이게 다른 캐릭터들을 벗어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이미 저한테 주는 의미는. 그래서 여전히 뭐 뉴스에서 그런 장면을 접하면 또 울컥하고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사실 시간이 지나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저 가운데 머리 기신 분이 앞머리 있어요. 네,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근육 너무 잘 봤고요. 감사해요. 그냥 너무 근육 제가. 그 백상아가 네. 지은이랑 모텔에서 가가지고 오열하는 씬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 감정을 어떻게 잡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그 씬은 정말 제일 힘들었었어요. 촬영을 하면서도. 일단은 저한테는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금지어였어요. 그래서 장섭익에서 엄마를 얘기를 꺼낼 때마다 하물며 엄마의 시체를 봤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한테 어떤 걸까라고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 장면에서 제가 담벼락에 기대서 엄마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이렇게 기대에 있던 장면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싫어라는 걸 계속 표출을 하지만 사실 상아의 속마음은 엄마가 이렇게 고개 돌려서 벽 뒤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어떻게 내가 만약에 바라봐 줬어도 물론 아니라고 도망쳤겠지만 내심 아이 같은 면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에 대한 마음은. 근데 지은이를 만나게 되면서 자꾸 자신의 과거를 꺼내고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장섭이랑 차를 타고 갈 때 네 엄마 이렇게 잘 모셔드렸다. 그럼 내가 듣기 싫어가 아니라 상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달라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아한테 처음으로 조금 마음의 변화가 일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은이를 잘 시켜서 재워놓고 장섭이랑 통화를 하잖아요. 막 무작정 데려왔었지만 상아한테도 두려움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장면이기도 했고 장섭한테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아와 지은이가 저한테는 한 인물처럼 느껴졌었고 되게 뭐 그냥 가슴 아프다라는 느낌이기보다는 엄마에 대한 원망도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찾아가서 소리치고 뭔가 화라도 내고 싶은데 그런 존재조차 이 세상에 이제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 이제 내가 그걸 알았으면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알코올 중독이지만 저는 그런 엄마라도 옆에 있는 게 더 낫었을 것 같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원망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울면서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촬영을 했었어요. 그때. 네. 아이고. 질문이. 네.
골라 어떤 질문 제가요? 어떤 분에게 저는 질문 결정장이라서 절대 못 골라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 뒤쪽에서 손을 들고 계신 분이 빨간 자켓을 입고 계신 분. 네. 저는 지금 되게 무거운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가벼운 질문이에요. 아, 네. 그냥 한지민 씨가 네. 실생활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 막싸움이잖아요. 네네. 여자분들 그거 하면서 힘드시지 않았는지 아, 그리고 그런 액션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합을 정하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여자들의 싸움이 영화에서 다뤄지기가 쉽지 않고 찾아볼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소연 배우랑 제가 인터넷으로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여자들 싸움 이렇게 진짜 많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자들 싸움이지만 그냥 머리만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퍽퍽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감독님이 원하신 건 진짜 날 것 같은 싸움이었어요. 진짜 싸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술 감독님도 계셨지만 합을 정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는 무작정 싸웠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배우다 보니까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막 모래사장 그 공사장이다 보니까 뭔가 서 있기도 힘든 거예요. 계속 밀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싸웠는데 앵글에는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면 3일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온몸에 다 멍이 다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할 힘도 없게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큰 샷 같은 거 저희 싸움을 찍어놓은 걸 보고 이제 무술 감독님께서 이제 큰 화면들은 합을 정해주셨죠. 그게 없다 보니까 카메라 감독님도 따라가기가 힘들고 이제 뭐 저희가 카메라 장비들이 많거든요. 뭐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같이 나오는 거예요. 싸움 장면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제 얼굴 바스트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그림을 짜놓고 합을 맞춰놓고 촬영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싸움 시동 걸 때 있잖아요. 근데 원래 거기서가 원래 컷이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컷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진짜 싸운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끝나고 나서 컷하고 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저희가 보호장치 다 안 하고 그냥 컷할 때까지 무조건 배우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했었는데 그게 좀 날 것처럼 잘 담겨서 그 장면은 영화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네 다짜고짜 싸우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질문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간절하게 쳐다보고 네, 네, 여기 앞에 하얀색 자켓 입으신 분 너무 앞에 저희가 서사가 길었나 봐요. 저도 액션 씬이랑 비슷한 질문인데 저는 부끄럽지만 약간 손에 꼽을 만큼만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를. 근데 볼 때마다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엄청 싸울 때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 그 소리 지를 때 감정이 그냥 단순한 분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감정들이 있었고 또 감독님은 어떤 감정을 요구하셨는지 다음 영화를 볼 때를 위한 질문드려요. 일단 부끄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장면 촬영하기 전에 제가 감독님께 여쭤봤어요. 상아는 정말 미경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가 묻잖아요. 너 정말 아이 죽일 생각이었냐고. 그리고 아이를 차에 넣어놓고 와서 넘어오지 말라고 하고 죽일 생각이었어? 하고 미경의 대답을 듣는 순간은 죽여야겠다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몸싸움을 하고 둘이 이렇게 떨어져서 좀 정신이 잃었다가 깼는데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미경이가 약간 꿈틀꿈틀해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 꿈틀대는 미경이를 보면서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이제는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과 결국에는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 앞으로의 인생도 내가 또 다시 전과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온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틀거리는 미경이를 보면서 그냥 지나간 내 인생과 앞으로의 올 내 인생에 뭔가 분노라기보다는 그냥 내 인생은 약간 왜 이럴까라는 것과 지은이한테 옆에 있어주겠다고 했는데 있을 수 없는 그런 내가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뭔가 표효하듯이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액션 씬을 힘들게 찍었어서 그때는 진짜 그냥 악이 아니라 뭔가 되게 저도 처음 들어보는 동물의 울부짖음처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 장면. 네. 네, 너무나 아쉽게도 이제 거의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너무 아쉽죠.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시겠어요? 예, 4분 남았는데요. 네, 질문 하나만 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김일란 감독님의 팬인데 와. 감사합니다. 그 아까 현지민 배우님 작품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니까 두 개의 뭔가 공동 정보도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김일란 감독님이 이 영화를 선택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관객들이랑 같이 보고 싶었는지 감독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너무 마지막 질문으로 탁월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정말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전혀 그런 건 아니 팅된 것처럼 진짜 전혀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당황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진짜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지민 배우님을 보면서 늘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맑은 이미지를 가진 여배우는 자기 세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까. 그러기에는 영화 산업이나 드라마나 막 이런 곳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저 배우는 어떻게 자기 세계를 만들어갈까.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느낌? 하지만 너무나 응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봤던 배우님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자기 세계를 천천히 하지만 아주 조금씩 이렇게 도전하고 실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스백과 같은 큰 성과를 내시는 걸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0, 30대 많은 여성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 길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많은 여성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성, 남성 상관없이 많은 한지민 배우님의 팬과 이 영화의 팬들이 오셨지만 사실 이 영화가 이렇게 또 많은 응원을 받는 데에는 이것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여성의 삶을 또 대변해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 네, 지금까지 늘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천천히 어떠한 변화가 비록 작더라도 내가 배우로서 뭔가 단계 걸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배우로서 갖는 소신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사실 뭐 드라마, 영화 이렇게 장르를 구분 지으면 지을 수 있겠지만 배우한테는 사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이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저 배우가 저건 또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어떤 한 부분만 저의 마음을 동요하면 연기라는 건 쉬지 않고 계속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작품으로 내일 첫 방송이에요. 저 드라마 눈이 부시게란 작품인데 제가 경성 스캔들만큼 애정을 갖고 촬영에 임했던 작품이었어요. 주인공은 김혜자 선생님이시고 저는 선생님의 젊은 시절을 연기를 했었는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여배우처럼 살고 계신 우리 선생님과 같은 배역을 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던 작품이었고
너무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냥 흘리는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차기작으로는 제가 드라마를 또 선택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급하게 워낙 같이 함께 하고 싶었던 일해보고 싶었던 감독님이기도 했고 그냥 제 나이 때 고민할 수 있는 멜로를 그린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도 되게 멜로를 항상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영화 시장 안에서 멜로가 많이 선호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이렇게 사실 일요일 날 정말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뜻깊었고 감사했고 진짜 제가 한국에서는 팬미팅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팬미팅처럼 너무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감독님께 가장 감사드리고 또다시 미스백을 통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항상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네, 또 조심히 돌아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는 계속 이어질 테니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괜찮으시면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희끼리 하고 단체 사진 찍고 싶은 분들은 남으셔서 함께 사진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